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언론이 정말 저질화되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노예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가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에서 그 얘기하는데요. 예. 너무나 절실히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은 정보에 어떻게 보면 갈증을 느끼고 예. 특히나 제대로 된 정보를 보면은 이건 삶이 윤택해지고 또 더불어서 자기의 또 마음과 네. 또 사람을 대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정보가 되는 건데 네. 야, 대한민국 언론을 보고 있으면 애들이 버릴까 봐 걱정이 네, 돼요. 네. 자녀들이 저걸 보고 뭐가 되겠지? 이런 걱정. 네. 저걸 보면 국민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지? 이런 걱정이 앞선단 말이죠. 제가 그 일부에서 네. 언론의 자살, 소위 말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참 참담한 현실까지 왔다. 네, 예, 예. 언론의 신뢰, 언론에 대한 존경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땅바닥까지 추락했다. 네.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저도 30년이 넘게 언론계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이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언론 혁파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에 제 아내가 아주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열심히 일했던 그 직업, 그 언론계에 대해서 당신이 비판을 할 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언론계에 있던 사람, 언론계에 있던 사람이 개혁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 언론계 내부 출신이 언론계 개혁을 할 경우에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예, 예, 예. 네. 과거에는 이 외부 권력이 언론을 향해서 개혁을 요구했지만, 네. 저 윤창중이가 지금 언론 혁파 운동을 주장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계에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던, 그 언론계에서 성장할 때까지 다 성장한 사람이 예. 이거 언론 안 되겠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완전 언론의 이거 암흑기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네, 언론을 향해서 개혁을 요구하는 거. 네. 이거야말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네. 언론이 이렇게 그 권위, 그 존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네. 이 대한민국의 이 광고 시장은 일정한데, 이 언론사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난 거예요. 인터넷 언론만도 한 4,000개, 5,000개 된답니다. 하여튼 뭐 셀 수 없이 많은 지금 언론사들이 이게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네. 뭐 지방에 내려가도 뭐 이 인터넷 언론을 빼고서 종이 신문만 15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고 시장은 일정한데 별로 변함이 없는데,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그 언론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 경쟁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방지 신문은 월급도 안 준답니다. 네. 그런 데가 많대요. 지금 그래요. 많은 거죠. 그냥 알아서 기자들이 먹고 살아라.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촌지 받아야죠. 그런 거죠. 남의 없는 비리라도 만들어내서 뜯어내야죠. 네.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기자들은 이건 뭐 기자도 아니다. 협박조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부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다시 말하면 기업이 언론을 소나기에 넣고서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를 받아야 신문 종이도 사고 잉크도 사고 그다음에 월급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자를 비롯해가지고 언론 종사자들을.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과연 구독료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데. 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광고를 싫기는 싫지만은 그 광고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항상 숙제가 되어 왔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야 독립적인 신문이 되는 건데, 네. 요즘은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문, 모든 매체가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신문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독료는 그냥 신용만 내고 지나간 사람한테 현금 5만 원, 10만 원 주고 1년 동안 공짜로 보라 하고서 그냥 무조건 발행 부수, 구독자 수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한테는 우리가 뭐 100만 부를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광고를 따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이 언론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광고주가 그 언론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말이 언론이지 그 언론은 기자들이 출입처에 가거나 어느 기업에 가서는 그 광고주한테 잘 보이려고 그 광고를 따오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기사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사를 보자. 이게 홍보 기사란 걸 뭐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반도체, 무슨 뭐 생활용품. 생활용품. 전부 다 이게 광고와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민들은 뭐죠? 속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 자신의 물품을 팔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신생상품, 네.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언론들이 그거를 그냥 있는 대로 씹어버리면 네. 이 회사는 크다가 없어져 버리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 기자들이 광고를 주지 않는 적대적인 기업, 광고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대적인 기업이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사 용어대로 이제 조지는 거예요. 언론사는 그걸 조진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도산해버리는 거예요. 언론 때문에 망한 중소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망해버렸는데 언론 중재나 무슨 재판에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건 다 부질없다는 걸. 그렇죠. 네? 부질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뭐 손해배상 되겠어요, 그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진국일 것 같으면 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또는 정부의 그 많은 그 기관에서 얼마든지 언론의 그러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막는 거예요. 잘 못 막거나 안 막거나. 언론과 짬짬이 된 거예요. 짬짬이 되는 거죠. 어차피 자기네들도 언론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언론의 정상적이지 않은 것, 비정상을 견제하는 것은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아, 그렇죠. 언론이 자기네들이
그 언론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금 포탈하고 탈세하고 말이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것을 하라고 초반에 체크하라고 있는 게 정부기관인데 네. 정부기관에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쉽지요 또. 그 언론사에서 그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제 비판적인 기사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사를 쏘도 되는 거죠. 네? 옛날에는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는 국정홍보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수천억을 쓰면서 그냥 좌파 언론에 막 투여를 했어요, 돈을. 네. 국정홍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 신문에다 막 투여하고. 사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건 좀 잘못됐다. 네. 국정홍보처의 기능과 이 국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그 기능들, 그런 자금들을.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또 씹어서 어떻게 정부 광고나 타내려고 그냥 네. 계속 또 씹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부가 좋게 변하는 모습은 자기네들도 감내하면서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난리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잘 본 거예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자살을 했다. 언론의 자살이다. 대한민국 언론 상황을 몇 자로 축약한다면 언론의 자살이다. 자살. 언론이 어떻게 해서 광고주의 노예가 되느냐.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안달을 하냐 이거예요. 예? 그 신문사나 방송국에 들어와 가지고 네. 아니 사회적 공기라는 게 언론인데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언론인데 이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신문, 방송 똑같은 거죠. KBS, MBC 전부 광고주의 눈치를 보면서 그 광고주가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사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광고가 안 그냥 들어오니까. 신용만 내는 거죠. 예. 신용만. 따라가서 그냥. 예. 이렇게 된 건데, 네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이 지경까지 저질의 극치에 이르고 있는, 이건 무슨, 단순히 뭐 비판할 것을 안 하고 뭐 이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질의 극치에 네. 이르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이명박 정권이 종편,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그래도 종편 허가에서 네. 상당히 좋은 정보를 좋은 평론가들이 네. 제공을 하고 네. 미국의 폭스뉴스처럼 그렇죠. 야, 이게 보수들을 결집하고 말이죠. 네. 사회 안보 현실 이런 걸 환기시킬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되돌아볼 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종편을 꼭 그렇게 조중동에만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정권 말기까지 주지 않다가 끝까지 애를 먹이다가 막판에 줬잖아요. 말 잘 들어야 주는 거야?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참 난 그런 걸 보면서 참 야 이렇게 정권이 속보여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끝까지 이제 그 종편 허용을 하지 않다가 그냥 막판 임기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조중동한테 종편을 준 거 아니겠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MBN을 종편을 주고 이제 연합뉴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또 허용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아마 이명박 정권에서 종편을 허용했거나 그걸 최종적으로 결재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금 종편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요즘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내렸던 결정 중에 최악의 실수가 나는 이 종편이라고 봐요. 네? 그러네요. 아마 지금 이명박 보면 대통령이 지금 뭐 그렇게 바쁘시지는 않을 것이니까 예?
그리고 뭐 이분이 뭐 하루 종일 독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으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종편 안 본다고 봐요. 이 종편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인성이 파괴된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내 인성이? 아, 저는 종편을 네. 가끔 그냥 식당 가서 어디 가끔씩 틀어놓는 데가 있어요. 네. 그때 이외에는 대부분 요즘은 연합뉴스나 YTN을 틀어놓는데 어디 가끔 경상도 지역 어디 가서 틀어놓은 거 보는 거 이외에는 거의 요즘 보지 않는데, 보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거죠. 지적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 나보다. 네.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거예요. 이게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개 프레임이 그냥 서로 다른 색깔을 내야 되는데, 평론가는 왜 똑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냐. 그렇죠. 사회자만 같은 사람이고, 네. 평론가들이 그냥 세 군데를 다 돌아다니니까, 네. 이거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죠. 똑같은 방송이고, 네. 이거 뭐 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조중동 종편과 MBN 종편 4개가 그야말로 저예산으로 이제 시간을 때우고 시청률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싸구려. 10만 원 받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출연료 10만 원. TV조선이 조금 더 준다고 그러대요. 네. 그런데요, 보세요. 1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네. 이 보따리들이 좋은 거예요. 네. 10만 원 줘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딱 한 프로만 했어요. 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지 않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만 하자 하는데, 이 보따리들은 10만 원 주면 막 열심히 여기 뛰고 저기 열심히 뛰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10만 원 주는데 저희 가서도 더 벌어야지. 우리가 요 프로 하나 만드는데 그냥 10만 원, 10만 원. 야, 한 30만 원이면 만들잖아. 사이다 그렇죠. 조금 주고. 한마디로 저희 신의 한 수보다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종편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출연료, 이 싼 값의 출연료를 들여서 저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속셈. 예, 예. 그다 보니까 함량미달의 그 저질 평론가, 저질 변호사, 저질 아나운서 출신을 패널로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10만 원인데. 네. 그거 줘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 욕하는 일이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10만 원 받아가지고 아유. 남을 한 생매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해도 가더라고. 네. 이 얘기 하니까. 뭐가 이해가 아니, 갑니까? 전 이거예요. 여보세요. 10만 원을 받잖아요. 뭐가 이해가 갑니까? 아니, 돈 때문에. 돈 네. 얘기를 하면. 10만 원 받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하루에 2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거고. 내가 30만 원을 벌면 일반 직장인보다 낫다. 네. 세 군데를 떼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래서 거죠. 뭐 정말 뭐 이런 편이 있잖아요. 뭐 하나도 맞들면 낫다고. 네. 계속 다니면서 10만 원짜리 다니는 거고, 종편도 이해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됐어요. 아주.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종일관 그 악담을 퍼붓는 소위 자기도 화가 말하는 나지. 인격 살인 방송. 예? 음. 무슨 어디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분이 정치 평론을 하잖아요. 예? 가끔 나와서 하대. 근데 그 사람 솔직하대요. 네. 저도 정치는 모르지만 평론을 합니다. 이거 예. 장난이야. 이거 무슨 막걸리야 뭐야 이거. 아유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예, 예. 그래,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종편은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에게 기관단총을 준 거다. 어린아이에게 기관단총을 준 거다 이거예요. 무서운 거죠. 뭐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저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 저 사람은 그 어떤 사건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사전 정보도 없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이런 표현과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기관단총을 줬다. 그렇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종편은 제가 볼 때에 무슨 뭐 이게 쭉 이게 나와서 하는 걸 가끔 봅니다만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네? 네. 제가 2012년에 종편에 나갈 때 정말 날밤을 새워서
제가 지금 제 자랑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원고 아닙니까? 예, 보십시오, 이거 진짜. 한번 네?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이 원고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막. 네? 이거 지금 화면 좀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나오죠. 이 원고를 보세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이게 그렇죠. 보면요 내가 내가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거기서 방송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맨손으로 와서 앉아서 얘기하들 방송하다만요. 왜냐면은 이제 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판때기 들고 뭐 OX하고 네, OX하고. 뭐 쓰고 말이죠. 네. 뭐 준비 안 해오는데 내 솔직한 얘기가 난 이건 시청자들한테 이건 기본적인 이건 그 도리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이게 준비를 안 하면 참 자기 기만이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네. 그 준비하면요. 네. 더 어려워져요,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하면 네.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감행했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무조건 잘못됐고요. 이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정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소통을 안 하고 있네요. 이 외운 발언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머릿속에 네, 있는 거 얘기했다가 더 복잡해지지. 무조건 씹는 거야, 그냥.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평론가가 그래도 너무 좀 평론의 이렇게 비판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시냐고. 지금 이게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이야. 언론에서 몇몇 명 얘기했는데 이거 안 뽑아주고 있고. 우병우 수석 문제 또 괜히 주제도 아닌데 끼어 들어갔고. 이거 보세요. 이거 안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또 지시하냐. 뒤에서 나 들어가기 전에 작가들이 우병우 얘기 까주세요. 이런다고요. 이게 썩어도 한참 썩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러한 패널들의 저질화, 이 하향화, 네. 이게 보통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싸구려 방송을 만드는 PD와 작가의 질,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그 사람들도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것, 그 최소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도 봐야 할 텐데, 시청률만 높이면은, 시청률만 나오면 모든 게 용서되고 허용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객관적 진실이나 사실이나 또는 자료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 나와가지고 마치 무슨 코미디언처럼 말이죠. 아니면 삼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응? 막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사람, 그 말투부터 말이죠. 코미디언들이요. 네? 주말에 한 번씩 방송하잖아요. 네. 저도 개그맨들 많이 하는데요. 공부 진짜 많이 하고요. 아이디어 회의하려고 머리털 빠지게 연구하고요. 그렇죠. 그 한마디를 뱉기 위해서 자료 수집도 하는데 이 종편에 있는 이 평론가들은 코미디언을 정말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코미디언보다 못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썩은 레코드? 그렇죠. 예. 옛날 오래된 레코드.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출연하는 패널, PD, 작가들이 뭐 완전히 저질의 극치, 저질 향연인 거죠. 그 종편에 대해서 지금 저 허용을 저렇게 해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정말 국민의 이 정신적 세계, 지적 세계를 황폐하게 만든 이 황폐화에 참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2개 정도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5번째 요인으로 짚고 싶은 게, 제가 신문사에서 이제 논설실장을 하면서 한 11년 동안 이 수습 기자 시험, 그 중에서도 이제 논술을 제가 담당을, 채점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참 정말 이런 이야기는 언론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할 수 없는 건데, 이 신문 기자들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건 참 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언론사에 그 우수한 청년 인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란 것은 참 대단한 건데.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언론사, 신문이나 방송사의 근무 조건은 소위 말하는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그 근무 상황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처음 들어오면 막 경찰서 가서 날 새고 시체 머리 같이 부검하는 거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 직업인데 기자들의 그 대우 문제 같은 대우 그 보수 문제는 참 지금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요, 언론들이 참 웃기고 야비해요.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 사회 현실에 맞게 그렇죠. 복지와 대우를 해줘라. 근데 자기네 신문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언론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수 인력은 기업으로 간다던가 창업을 하다던가 아니면 해외로 나가고 공부를 하다던가 해외 취업을 하다던가 그렇죠. 이런 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무슨 대학교에서 무슨 언론 고시반이 있다 아나운서 고시반이 있다 하는데 있겠죠. 네.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언론계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안지에 써놓고 나가는 걸 참 채점할 때, 네.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하. 보통 문제. 언론은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완전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 종이신문, 무슨 일보, 무슨 신문, 그 다음에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종편, 이게 이제 갈수록 사양 사람이라는 말이죠. 갈수록. 광고의 양은, 광고 시장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예컨대 신문은 갈수록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죠. 바쁜데 누가 신문 봅니까? 예컨대 지하철이나 무슨 버스 안에서 신문 보는 사람을 본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아직도 많이 신문을 보는데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신문사로서는 경영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유지는 해야 되겠고 또 자기들 영향력도 발휘하고 싶고 또 거들먹거리고 싶고 말이죠. 네, 맞아요. 종편은 갈수록 저질이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안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은 악화되고. 악화되고. 네. 그럼 시청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하느냐면 방송을 더 엽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저질로. 그냥 어떤 선정성으로. 선정성으로. 아니, 얼마 전에 저 왜 자꾸 박종진 네. 얘기를 하게 되지? 패널을 앞에다 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성매매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 교수한테 가보셨죠? 성매매하러 가보셨죠? 그 징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저질스러운 단어를 패널한테 물어보죠? 가보셨죠? 여보세요. 야, 이제 그 사람 박 씨 얘기 그만합시다. 아니 저는 그래도 좀 더 문제가 돼서 아. 얘기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 그렇게. 수준이 그 정도예요. 참, 네. 야, 정말 제가 그걸 참 보면서 낯이 뜨겁군요. 낯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게 어떻게 방송이냐? 그 폐지해 버려야죠 그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간성도 문제지만 이게 방송이 그거를 제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종편들이. 네. 아우 너무 끔찍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의 기자, 그런 유의 PD, 그런 유의 작가들이 신문사다, 종편이다, 이런 데 이제 우글우글 되면서
갈 때까지 가게 된 것이다.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탄다던가 뭐 몇 사람이 모인 이런 데를 가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의 언론을 통폐합한 허문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허문도. 아, 참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고. 언론계가 제 친정인데 예. 제2의 허문도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느냐 말이죠. 참 저도 참 장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네. 그 많은 대한민국의 그 대학교에 가면 신문방송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 신문방송학과 교수들한테 참 호소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의 전공 분야인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국민이 모였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성토하는 일종의 무슨 국민 생활 스포츠가 됐는데 안 들리잖아 말이야 대체. 에? 여러분들이 윤창중보다 먼저 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무슨 유력한 대학교 우수 대학교에 있는 신문방송 교수일수록 이런 현실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전혀 대한민국 언론 현실과는 동떨어진 무슨 미국 언론계 얘기, 유럽의 언론 얘기 갖다가 아이들 등록금 받아서 가르치는 게 대한민국 언론 학자들의 그 현 주세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들 일자리 없어질까봐 그래요. 사실 이 없어질 종편에 겁니다. 대해서 또는 언론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문방송학과가 지금 모든 신문방송학과 다 있고 예?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도 보통 수준이 아닌데 네. 그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큰일 났다고. 그렇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바른언론연대라는 네. 지금 시민단체가 세워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면면들을 저도 잘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바른언론연대가 토론을 갖고 대한민국 언론은 선동 언론의 수준을 넘어 망국 언론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추락했다. 이런 진단을 했더라고요. 예, 예. 망국 언론이다. 이거. 망국 언론이죠, 진짜. 네? 네. 참 이게 부끄러운 거지만 제가 이미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에게 다짐한 바대로 제2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저는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에 제가 제2의 인생을 바치겠다. 중요한 몫으로.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 언론 현실을 질타하고 분석하는 방송을 했습니다만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예.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보관 제가 내놓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언론 현실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요, 이제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주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가요, 최근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뿐만이 아니죠. 황장수 TV, 배나 TV 등 많은 인터넷 언론들이 지금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요, 이제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 선거가 분명히 치러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 주류 언론은요, 큰 타격을 받고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윤창중 대표의 충언을 언론은 듣고 개혁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제 모자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야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